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여학생의 건강권과 모성보호를 위해 생리통 때문에 결석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생리공결제가 실시됐다. 다시 말해 생리공결제란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을 공적인 것으로 인정하여 출석으로 처리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006년 3월 초중고교를 시작으로 연세대와 서강대, 경희대, 중앙대 등 다른 대학들도 여성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여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 네, 제가 자세히 알진 않지만 생리 기간이 여자분들 경우 한 달 중에 한 주나 3, 4일에서 7일까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기간에 비해서 저희 학교는 현재 생리 공결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정도 수치는 크게 무리가 없는 수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생리 공결제도가 이름 그대로 이제 생리 중인 여하구들한테 이제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여성들이 생리적인 현상을 피할 수 없이 어차피 겪는 거잖아요. 제 주위에도 생리통이 심한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 종일 막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이렇게 끙끙 앓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물론 생리 공결제도가 수업을 안 가고 싶어서 대신 이렇게 쓰고 그런 안 좋은 쪽으로 남용될 수는 있겠지만 1차원적으로 봤을 때 생리통이 심한 여자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난 2010년 서강대에서는 생리공결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일부 여학생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해 생리통과 관계없는 결석을 무마하는 등 악용할 소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처음으로 생리공결제를 폐지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생리공결제는 현재 어떻게 실시되고 있을까? 지난 2007년도부터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원광대학교에 찾아가 봤다. 우리 대학이 이 생리공결제를 시행을 하게 된 계기는요, 그 여학우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시행을 하게 됐고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고 이거 신청하는 방법은 학생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해서 생리공개 신청을 하면 바로 그 학생이 수강하고 있는 그 교수님한테 바로 그 연결이 되는 걸로 해서 교수님이 학생이 신청한 생리공개 신청한 걸 조회를 해서 그 이제 출석부에 이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요. 한 학기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한 학기에 총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이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은 학생들이 정말 이 생리공결제의 취지에 맞게 물론 그 공결을 받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한 그냥 공결로 그 학생 편의에 따라서 그냥 공결 개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지금 문제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른 보완책으로는 정말 이 학생이 생리 중인가를 확인을 해서 정말 그런 학생들만 생리공결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한 근데 그거 생리 중인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학생의 그 인권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딱히 그 보완책을 좀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에서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생리공결을 신청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경희대학교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서 작성을 통해 생리공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양대학교의 경우 생리통이라는 것이 명시된 진료 소견서가 필요하며 상지대 또한 교내 보건소에서 소변 검사를 통해 생리 중임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현재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생리공결제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시험 기간에는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학에서는 생리공결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리공결제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언제 도입됐는지 이런 상황들은 모르지만 들어는 봤습니다. 생리공결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생리공결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수업에 집중을 할 수 없고 그런 이제 수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그 수업을 갖다 잘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럴 바에는 자기 몸 관리를
하는데 더 역점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그 학생이 생리공결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학업 부분에서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자기 몸을 관리를 하는데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남자들이 겪는 현상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겪어야 되고 그렇게 고통도 심하고 하니까 학교나 공적인 측면에서 여학우들한테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고, 남자들이 겪지 않는다고 해서 남학우들이 무신경하게 지나치지 말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주고 같이 생각해주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통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생리공결제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교수들도 생리통으로 인한 여학우들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생리공결제에 대해 알아본 결과 여학생들이 심한 생리통으로 인해 받았던 출결로 인한 성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생리통으로 인한 사유가 아닐 때도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남자 학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평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학우분들이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된다면 악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하고 제도를 만든다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여학우들끼리도 분명히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는 학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결석하면 1.5 감점하는 걸 0.5점을 감점해 준다든지 해서 부분적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저는 찬성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생리공결제는 여러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생리 주기에 따라 기간을 정해놓고 일관성 있게 생리공결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여학우들이 자신의 개인적 필요에 따라 수업을 빠지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인식적 차원에서의 개선을 통해 보완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은 여성의 신체적 특성 중 하나로 생리공결제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리공결제를 도입하여 여학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대학들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도 생리공결제를 도입해보는 것은 어떨까요?